레이저는 공상과학 영화에 수없이 등장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무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 항공기를 파괴하는 모습은 환상적이기까지. 하지만 실제 레이저는 기상 상황과 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기화하기. 그래서 대리 만족을 위해 선택한 것이 영화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저, 가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일 김종국 한국국방연구원 확득사업 분석단 연구단장이 작성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 무인기, 소형 로켓 포탄 등을 요격하려면 100kW급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가 필요합니다. 또 공격 헬기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출력을 300kW급으로 레이저를 계측 장비 정도로 사용했던 과거에는 이것은 단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미 육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물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가 개발 중인 이동식 고에너지 전술 기동성이 뛰어난 18톤 무게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보잉사가 무인기요 경량으로 개발한 5kW 레이저 포를 장착했는데 차체 왼쪽에 특이한 마크가 있었습니다. 5kW 레이저로 무인기 64대격추 50kW급 개발 4개 로터를 갖춘 쿼드콥터 52기 단발 고정익 무인기 12기를 추했다는 표시였습니다. 미 육군은 실제 소형 무인기 격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 취약 부위인 뒤쪽 날개를 불태워 요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 실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무인기에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출력을 10kW, 18kW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인 뒤 2021년까지 50kW급 레이저를 확보한다는 야심찬 이 정부 출력이라면 저대전차 미사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미 육군과 보잉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무기는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한 트럭 이동형 고에너지 레이저입니다. M-L보다 앞선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11년 미 군의 인도됐다고 합니다. 레이저 냉각 탱크 레이저 발생 장치 등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다 보니 무게가 50톤, A6바퀴, 50콧이 4의 8인중 기동 트럭을 자체로 화기는 10kW의 미국 입지사 레이저를 장착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드 사격장에서 시험 발사를 박격 포탄 90여 발과 여러 대의 무인기를 격추했는데 격추거리는 1.8에서 2.7k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육군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보잉사는 현재 개발 중인 50kW급 레이저를 이 시스템에 적용한다는 목표입니다. 트럭 이동형 고에너지 레이저 M-L보다 앞선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11년 미 육군에 인도됐다. 50콧이 4의 8인중 기동 트럭을 자체로 하고 화기는 10kW의 미국 입지사 레이저를 장착했다. 트럭 이동형 구의 에너지 레이저 M-L보다 앞선 200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11년 미 육군에 인도됐다. 50콧이 4의 8인중 기동 트럭을 자체로 하고 화기는 10kW 미국 입지사 레이저를 장착했다. 다른 미군 수업체인 록히드 마틴 도 레이저 개발 경쟁이 가세했으며 이다. 록히드 마틴은 10kW급 아담 30km 특급 아테나에 이어 2017년 3월 60kW급 광섬유 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고. 아테나는 2015년 1.6km 거리에서 자동차 엔진을 파괴하는 성능을 2017년에는 무인기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60kW급은
에너지 효율을 높여 축전지와 냉각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 해병대도 무인기 격추용으로 30카트급 차량 탑재형 지상 기반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독일 고종형 레이저 소형 무인기 3대 연달아 격추.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50kW급 레이저 무기는 독일군 수업체 라인 메탈의 헬입니다. 헬은 고정형이긴 하지만 2013년 소형 무인기 3대를 연달아 격추하는 묘기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240mm 로켓탄과 무인기 편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형화입니다.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은 과거 탄도미사일 레이저, 우주 배치 레이저 등 규모가 큰 고출력 레이저에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로켓탄 등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규모가 작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레이저 발진기 냉각장치, 광전송 장치, 망원경 등 부피가 큰 장비가 많아 지속적인 경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레이저 발진기 효율을 높이는 과제가 핵심입니다. 김 단장은 레이저 발진기 효율은 공급 전원 대비 레이저로 전환된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로키드 마틴사 레이저의 43%가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효율 히토류 레이저, 알카리 레이저 등 새로운 고효율 레이저가 개발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고온에서도 동작하는 광학 구성품을 개발하면 냉각 부담이 줄어들어 냉각장치 소형화가 가능해진다며 광전성 및 직접 장치 망원경은 구조를 바꿔 체적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도 최근 레이저 무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올해부터 88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별도의 단약 없이 전력만 공급하면 되고 소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한 것이 장점입니다. 한 발 2,000원에 불과 장비 소형화가 관건. 개발만 완료하면 한 발이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인 요격 미사일보다 비용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시제품 개발은 한화가 맡기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연구를 통해 수백 미터 떨어진 정지 상태의 소형 미사일 표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레이저 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1km 이상 떨어진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데 기술이 고도화되면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너무 큰 기대는 바로 실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충남 태안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실험장을 방문해 사거리 500km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략 타격 무기가 현무-2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당시 언론의 관심은 현무-2 미사일에 쏠려 있었다. 당시 박 대통령에게 에드카 선보인 신무기는 현무-2 외에도 국산 이 지대공 미사일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추가한 철매 이 개량형과 로켓의 유도 장치를 달아 미사일처럼 정확도를 높인 70mm. 언론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던 무기는 70mm 유도 로켓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70mm 유도 로켓은 북한의 공기부 양정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기. 로켓은 보통 미사일보다 값이 훨씬 싸다. 로켓에 간단한 유도 장치를 달아 정확도를 높여준다면 미사일보다 싼 가격으로 미사일과 똑같지는 않지만 미사일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에드가 지난 6월 박 대통령 앞에서 공개한 70mm 유도 로켓이 그런. 이 유도 로켓은 에드가 2012년부터 700억 원을 들여 3년여 만에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8월까지 6발의 추가 시험 사격을 끝내고 내년 중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 도서를 시작으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사거리가 5에서 8km로 서북 도서 해상으로 고속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부 양정을 격침하는 데 유용하다. 한 공기부 양정은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시속 100km 가까운 고속으로 갯벌에 상륙할 수 있어 북한의 비대칭 위협 무기 중 하나. 특히 지난해 완성된 황해도 꽌포기지는 최대 60여 척의 공기부 양정을 수용할 수 있고 30분 내에 백령도를 공격할 수 있어 새 위협으로 부각돼 왔다. 유사시 북한 공기부 양정 격파 임무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 대대가 맡았었지만 이 헬기 대대가 철수하면서 임무 공백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유도 로켓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탐지 후 20초 이내에 발사해 여러 개의 표적을 거의 동시에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척이 한꺼번에 상륙한 공기부 양정 제압의 제격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박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참관 이후 청와대도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특수 작전 부대의 공기부 양정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70mm 유도 로켓 체계는 수십 번의 유도 로켓을 탑재해 다수의 표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발사 후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해 추적하는 정밀 유도무기라며 개발 완료 후 야전에 배치될 경우 서북 도서 등의 기습 침투가 우려되는 북한 공기부 양정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발사장치 1개에는 20개의 발사관이 있는데 보통 1대의 발사 에는 발사장치 2개를 탑재한다. 차량 한 대에 40개의 발사관이 장착돼 있는 셈이다. 지상 차량은 물론 아원 코브라 공격 헬기 500MD 헬기에서도 발사할 한 발 가격은 수천만 원이고 길이 1.9m 무게 15kg인 것으로 유도 조종 장치 조종 날개 영상 함색기 관성 센서 발사